저는 런던 중심부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서 부서장으로 일하고 있는 58세 존입니다. 키가 크고 한때는 운동을 꽤 잘했지만 지금은 살짝 살이 찌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죠. 제 아내 사라는 56살이고 상냥한 얼굴이지만 어딘가 지쳐 보입니다. 집사람은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큰 두 아이가 있지만 저는 결혼 생활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 백화점 향수 코너에서 일하는 판매 보조원인 42세의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매력적이고 세련된 외모를 가진 그녀는 성공했지만 자주 출장을 다니는 사업가와 결혼했습니다. 에밀리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백화점 근처 커피숍에서 점심시간에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점점 더 끌렸고 그녀도 저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고 대화를 나눌수록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에밀리에게 소호에 있는 고전적인 오래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휴일을 보았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서로를 향한 강렬한 이끌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뉴욕으로 출장을 갔어요. 저는 그 말을 핑계 삼아 마치 영화 속 주인공 에밀리의 손을 잡고 코벤트 가든 근처의 부티크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로비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떤 방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저에게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 그냥 당신이 원하는 방으로 해요. 난 다 좋아요. 에밀리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방을 선택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우리는 서로를 탐닉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는 제 넥타이를 풀어내리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저를 유혹하는 듯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고 그 키스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원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밤을 보내고 싶어요. 에밀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에밀리의 부드러운 살결, 달콤한 향기, 그리고 뜨거운 숨결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에서 나와 런던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쌀쌀한 밤 공기가 우리의 뺨을 스쳤지만 우리는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제 팔짱을 끼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에밀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에밀리, 마치 꿈을 꾸는 것 같.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백화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를 보자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에밀리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에밀리.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럼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당신이 원할.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에밀리의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우리는 호텔에서 만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사라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에밀리도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데이비드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존, 요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너답지 않아, 존. 무슨 고민 있으면 털어놔봐. 친구 좋다는 게 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데이비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존,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이건 아니야. 너 자신과 살아. 그리고 에밀리 모두에게 상처만 줄 뿐. 데이비드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에밀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에밀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에밀리,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존,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요, 에밀리.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우리 둘 다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 하지만 존,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에밀리.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에밀리.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고, 에밀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사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라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어. 사라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사라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봐. 사라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다시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에밀리는 맨체스터에 있는 다른 백화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빌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에밀리.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건 운명에 맡겨야죠. 하지만 어디에 있든 당신의 행복을 빌게. 저도요. 존, 당신의 앞날을 축복할게. 우리는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밀리와의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고 그녀가 어디에서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아내 사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에밀리를 그리워했고 아내 사라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재에서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사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저는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사라,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사라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 저는 사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었습니다. 사라,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존,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앞으로 더 잘해봐요. 저는 사라를 꼭 안아주었고 그녀의 따스한 품에서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에밀리와의 추억은 제 가슴속 깊이 남아있겠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백화점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는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TV에서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된 에밀리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에밀리,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누구예요? 사라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사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라, 우리 내일은 바다에 갈까? 좋아요, 존. 오랜만에 저는 사라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 인생에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사라와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에밀리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여름밤의 꿈 같은 추억이었습니다. 비록 그 꿈은 끝났지만 그 꿈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에밀리와의 추억, 사라와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이것이 제가 에밀리와의 추억에게, 그리고 사라와의 사랑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이것이 제가 에밀리와의 추억에게, 그리고 사라와의 사랑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저도 이제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씩 우리를 찾아와 손주들의 재롱을 보여주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에밀리가 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맨체스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제 꿈을 이루었고 행복하게 살고 존,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당신과의 추억은 제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존,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안녕, 나의 사랑 존.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의 진심이 담긴 편지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에밀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에밀리, 당신도 행복해야 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런던의 거리를 걷고 영화를 보고 호텔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꿈속의 에밀리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에밀리.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에밀리.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저는 꿈속에서 에밀리와 영원한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꿈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라에게 에밀리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존, 당신 에밀리를 많이 사랑했군. 네,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을 더 사랑해. 사라는 말없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라,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존.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고 오랜 시간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가끔씩 에밀리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에밀리와의 추억은 제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저는 사라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뒹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저 멀리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존,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여보. 당신과 함께 한 시간들이 모두 꿈만 같아. 사라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존.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존, 이제 슬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여보. 천천히 걸어가요. 저는 사라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문득 에밀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 잘 지내고 있죠? 당신도 꼭 행복해야 해. 마치 제 기도가 닿은 듯 하늘 저편에서 유성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유성을 보며 에밀리의 행복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다시 한번 간절히 빌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사라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잘 자요, 여보. 당신도 잘 자요, 존. 저는 사라의 곁에 누워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의 저와 사라, 그리고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존,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에밀리.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사라,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사라와 에밀리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라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제가 에밀리와의 추억에게 그리고 사라와의 사랑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잠든 사라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라, 사랑해요. 저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후 저는 8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사라와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에밀리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은 제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로 남아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런던에서 온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소포 안에는 낯선 사람의 편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존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의 딸 소피입니다. 어머니께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할아버지 사진과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어머니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 잊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를 동봉합니다. 부디 건강.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에밀리의 편지를 사랑하는 존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당신과 헤어진 후 나는 많은 시간을 당신을 그리워하며 하지만 후회는 없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으니까.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행복했어. 고마워 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야.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언젠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에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나의 에밀리.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 저는 에밀리의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에밀리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에밀리,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을 것. 저는 에밀리의 사진을 사라의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여인, 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소중한 사람. 며칠 후 저는 에밀리의 딸 소피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소피에게 편지 고맙다. 에밀리의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슬프구나. 에밀리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단. 에밀리와의 추억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 중 하나야. 에밀리가 행복하게 살다 갔다니 정말 다행이고. 에밀리를 대신해 내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빈다. 그리고 에밀리에게 전해주렴. 나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영원히 잊지 않을. 존 할아버지가 편지를 보낸 후 저는 오랜만에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갔던 영화관, 호텔, 공원,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에밀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자주 갔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누군가 제 옆에 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존, 오랜만이네.
놀랍게도 그곳에는 에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제가 만든 환영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군요. 네, 존, 당신을 만나러 왔어. 보고 싶었어요, 에밀. 저도 보고 싶었어요, 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존, 나와 함께했던 시간 후회하지 않. 그럼요, 에밀리.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 고마워요, 존. 당신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존,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벌써요, 에밀. 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럼요, 에밀리.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에밀리는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에밀리, 잘 가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에밀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 얼마 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에밀리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녀의 온기는 여전히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공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제가 에밀리와의 추억에게 그리고 사라와의 사랑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세상에서 에밀리와 사라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에밀리와 사라에게 바치는 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배우는 교훈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 사랑, 그리고 상실에 대한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존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조언을 그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은 에밀리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결국 그는 사라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만약 존이 사라와의 관계에 더 충실하고 그녀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르. 둘째, 인생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은 에밀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사라에게 돌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에밀리를 그리워했고 사라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존은 에밀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넷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존은 에밀리와의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인생은 짧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존은 80대 중반이 되어서도 에밀리와 사라를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은 존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짧지만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돼.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은 말년에 사라와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에밀리와의 추억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황혼기의 진정한 행복은 결국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존은 젊은 시절 새로운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곁에 있었던 사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멀리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